신세계가 혁신도시에 백화점을 짓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오피스텔 건설 계획을 내놨습니다.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작살과 스쿠버 장비를 동원해 마을 공동어장의 수산물을 훔치던 남성 2명이 어민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울산 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혁신도시에 백화점을 짓겠다던 신세계가 애초에 약속을 뒤집고 오피스텔 건립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울산 MBC가 지난해 연속 보도해드린 내용대로 백화점 건립이 무산된 겁니다. 상업시설은 대폭 줄어든 데다 신세계가 직접 운영한다는 보장도 없어 분양 수익만 챙겨 울산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차정호 신세계 대표이사가 울산시를 찾아왔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내놓겠다던 혁신도시 사업 계획안을 들고 온 건데 백화점이나 대규모 쇼핑몰을 짓겠다던 이전의 약속과는 딴판입니다. 지상 49층, 지하 7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고 상업시설은 3층에 불과합니다. 신세계 부지를 혁신도시 상업지구 개발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던 울산시와 중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획입니다. 규모와 규모. 콘텐츠가 원래 시민들이 기대하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 교육시설을 좀 확대를 갖다가 해 나가는 걸 적어도 여기서 또 향후에 이게 협의 과제로 좀 남겨놔야지. 신세계는 오프라인 판매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과 울산 지역의 경제 사정을 반영해 상가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백화점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세계는 이익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개발하지 않고 빈 땅으로 남겨두는 게 낫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업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계획대로라면 1,440세대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일반에 분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신세계가 애초에 약속했던 백화점이나 적어도 직영 쇼핑몰을 짓는다면 끝까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지어서 분양한다면 분양 수익만 올린 뒤 울산을 떠나면 그뿐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던 혁신도시 인근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신세계가 약속을 깼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오피스텔 건설 계획을 막을 방법도 없고 억지로 막는다면 신세계가 개발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고 떠날 수도 있어서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어촌마을 어장에 들어가 수산물을 훔쳐가려던 도둑들이 어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한밤에 작살과 스쿠버 장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요즘 바닷가 마을마다 이런 절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새카만 어둠이 내린 바다 저 멀리서 흰 불빛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잠시 뒤 육지로 나온 잠수복 차림의 두 남성. 채집망을 탈탈 털자 소라와 전복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울산 북구 정자 앞바다에서 30대 남성 2명이 수산물을 훔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마을 공동어장에서 채취한 어패류는 뿔소라 100여 마리와 전복 등 어민들이 몇 년을 애써 키운 수산물과 물고기입니다. 이들은 작살과 스쿠버 장비를 동원해 수산물을 닥치는 대로 포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운 좋게 어민들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지만 절도행위 대부분은 야간 시간대에 발생해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불법 채취가 이뤄지는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 철 어종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잡아감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어민들한테도 큰 고충이 많죠. 최근 3년간 울산 앞바다에서 수산물을 훔치다 적발된 건수는 30여 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어장에서 양식하는 전복 등의 수산 동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했을 경우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됩니다. 울산해경은 이들을 절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 발생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변속기 공장 관련 확진자가 8명 추가돼 이 집단 감염의 확진자는 이제 1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포시즌 유황 사우나 집단 감염의 확진자를 접촉했던 2명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현재까지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2,820명입니다. 울산 지역 학교가 오늘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확진 환자 발생이 멈추질 않고 있어서 전면 등교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학생들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전면 등교 첫날인 울산의 한 고등학교. 마스크를 쓴 학생들로 부쩍거리며 활기가 넘칩니다. 전교생 600명이 다 함께 등교하는 것은 1년 5개월 만입니다. 대입을 치러야 하는 고3 학생들은 매일 등교했지만 나머지 고1과 고2 학생들은 한 주씩 번갈아 가며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해왔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때는 이제 학교를 안 나와서 친구들이랑 얼굴 볼 일 많이 없었는데 이제 학교 오니까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더 좋아요. 초등학교는 그동안 1, 2학년은 매일 등교했지만 나머지 학년은 대면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바로 질문할 수가 없고 집중도도 떨어져 답답함이 컸습니다. 좀 친구들 얼굴과 선생님의 얼굴도 볼 수 있고 또 같이 수업하면 좀 더 재밌고 좀 더 활기차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전면 등교로 식수 인원이 늘어나 학교 급식소는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년별로 나눠서 급식을 하는 데다 1회 급식이 끝날 때마다 식탁을 소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울산에서 전면 등교에 들어간 학교는 420여 곳.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하지 않고 조기에 시행하는 곳은 울산 등 8곳입니다. 다만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무룡중학교 등 15개 학교는 당분간 부분 등교를 할 예정입니다. 학교를 넘어서서 지역에 집단 감염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시 이제 단계를 조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수업의 질을 올리면서 밀집도와 동선 겹침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찾는 것이 교육당국의 고민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운데 울산은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되지만 울산은 2주간 한시적으로 사적 모임 규모를 8명으로 제한해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최근 집단 감염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2주간 인원 제한을 한 뒤 순차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과 울주군의회 갈등으로 울주군 추경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서생면 어업인 등은 농기계 지원 국비 7억 원 반납 등 민생 사업들이 모두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군의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울주군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안 심사자료 미제출에 따른 의회 권한 상실을 이유로 추경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울산 인구가 크게 감소됨에 따라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 선거구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시 인구는 112만 7천 명으로 지난 2017년 말과 비교하면 3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 현상 때문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동구의회 의원 정원이 8명에서 7명으로 줄고 대신 북구는 7명에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상습 정체를 겪는 산업로 일부 구간의 신호체계를 개선해 출퇴근 시간 차량 흐름이 원활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북구와 경북 경계인 7번 국도 6.9km 구간에 신호 연동체계를 구축해 출퇴근 시간 10분가량이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이번 신호체계 개선으로 연간 171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정재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택시에서 내린 손님이 길거리에서 잠이 들자 손님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25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손님이 택시 요금을 계산할 때 가방 안에 현금이 든 것을 보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털려던 50대 남성이 구청 CCTV 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2시 15분쯤 중구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문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다 중구 CCTV 관제센터 직원에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울산 시립미술관 개관에 맞춰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추진단 등이 신설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추진단이 폐지됐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홍보실 김재희 계장이 노동정책과장으로 승진하는 등 55명이 승진했습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세계옴부즈맨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울산시는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관 운영과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한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정회원 자격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세계옴부즈맨협회 정회원 가입은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 강원도에 이어 국내에서 4번째입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하며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던 울산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의 새로운 위탁 운영사가 결정됐습니다. 롯데쇼핑은 KD운송그룹 계열사인 대원고속이 다음 달 1일부터 터미널 운영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대원고속이 기존 운영사인 울산정류장의 고용 인원을 승계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이 오늘 남구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조선해양의 날은 지난 1974년 6월 28일 현대조선소 1단계 준공과 선박 2척을 명명했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조선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이 울산시장 표창을 받습니다. 북구 지역 대표 축제인 울산 쇠부리 축제가 오늘 10월 20일부터 사흘 동안 북구 달천철장에서 개최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살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는 주요 행사인 쇠부리 제철기술 복원 실험과 쇠부리 소리 공연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이 사내급식 일감을 삼성 웰스토리에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부과받자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요구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사내급식을 현대백화점그룹의 식품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에서만 제공받는 이유를 조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그룹 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매년 직원 10만 명이 넘는 회사의 단체 급식을 선정하며 임직원 선호도 조사도 한 번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지역 기업 체감 경기가 지난달과 같은 93으로 조사돼 여전히 부진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자동차와 금속 제품 업종이 하락했지만 석유화학 업종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증가해 제조업 업황 지수가 93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